혹시 뭐 안 되는 거 있었습니까? 방금 한 예제 중에? 종원아, 정신 차려봐. 저거 안 되는 거 있었니? 아씨. 얘들아, 이 사소한 것까지 질문해야 돼.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찔끔이라도 모르면 질문을 해. 14페이지에 혹시 그 맞불 개념 익힘 2번 예제 중에서 막히는 게 있었어? 뭐가 있었니? 동원이는? 없어? 없어? 넘어가도 되니? 상황이 괜찮아? 교영아 괜찮니?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지수의 확장. 잘 봐. 우리가 맨 처음에 지수를 만났던 순간은 어떤 실체하고 있는 A라고 하는 것이 N번 만나고 나면 그 A를 N제곱이라고 써주고,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카운팅 넘버다 보니까 자연수였고 곱해지는 대상은 실수였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어떤 성립하는 아이들을 찾아낸 게 지수 법칙이에요. 맞죠? 지수 법칙은 아까 전에 썼던 거. 종원아 자지 마라. 지수 법칙은 아까 전에 썼던 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확장해 볼게. 어떤 실체하고 있는 이 카운팅 넘버가 아니고 지수를 우리가 좀 더 개념을 확장시키고 나면 좀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법칙에 맞춰서 정의를 내리면. 알겠습니까? 마치 음수라고 하는 것이, 자 생각해봐. 니네 우리가 맨 처음에 수라고 하는 게 시작된 게 예를 들어 분필 하나, 분필 두 개, 분필 세 개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게 한 개, 존재하지 않는 게 두 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맨 처음에 우리가 뭔가를 셀 때는 보이는 걸 이렇게 세면서 수가 만들어졌는데 음수라고 하는 개념의 도입은 뭐 빚이라고 하는 빚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빚이 100만 원이야. 근데 빚이 100만 원이 늘었어. 그럼 이게 실제로는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눈에 실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론 속에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맞지?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시작은 A를 N번 곱해서 A의 N제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수 법칙까지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럼 지수를 만들고 나니까 이 법칙을 정립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더라. 그에 맞춰서 어떤 숫자의 수의 범위를 확장시켜도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똑같이 A의 N제곱이라고 쓰는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정수로 확장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입니다. 정수로 확장된다면. 정수로 확장된다는 거는 뭔가를 새롭게 정의 내려야 되는데 A의 0제곱은 그럼 무엇인가?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지수가 정수로 확장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수가 확장되면은 미시라고 하는 것은 축소됩니다. 원래 뭔가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성립하기 위한 것만을 배우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성립하기 위한 것만 가르치다 보면은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실수가 가장 큰 범위인데 축소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얘가 커지면은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면 A라고 하는 것은
0이 아닌 실수로 축소됩니다. A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자, 잘 보세요. A의 0제곱은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 곱했을 때 A의 m 플러스 n제곱 이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 n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봤단 말이야. 우리가 n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보니까 A의 m제곱에다가 A의 0제곱은 A의 m 플러스 0제곱인데 A의 m제곱에다가 A의 얘도 m제곱이니까 무엇인가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구나. 알겠습니까?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n에다가 마이너스 1일 때 상황을 보자. 시작은 직접 곱한 횟수였어. 하지만 이론상에서 우리가 이런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산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a의 m제곱에다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의 1제곱에다가 m에다가 1,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a의 1승에다가 a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면은 지수 법칙에 의하면 a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a의 0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a의 0제곱이 1이라 했으니 a의 마이너스 1승은 마치 이 친구하고 역수 관계가 되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럼 a의 제곱하고 a의 마이너스 2승이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는 결국 역수의 기호구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지수의 음수가 들어가는 것은 a분의 1이라고 인정을 하자 이 말이야. 이제부터는. 됩니까? 지수에 있는 음수는 역수의 기호다. 밑을 뒤집어주는 기호라고 인정을 하자 이 말이야.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되려면 밑에다가 0이 들어가면 안 돼. 이 이론이 되려면,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밑에다가는 0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0의 0제곱이 1인 거는 일단 말이 안 됩니다. 0을 0제곱했는데 어떻게 0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1로 바뀝니까? 일단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 0의 마이너스 1승은 0분의 1인데 이거 역시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외를 빼주자. 그래서 0이 아닌 실수만 우리가 다루겠다. 지수를 정수로 확장시키고 나면. 됩니까?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는 거지. 야, 그러면 정수뿐만이 아니고 그럼 분수도 인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분수. 시작은 자연수였지만 기존의 체계에 맞게끔 분수도 인정을 해보자. 그 말은 n에다가 유리수가 들어감을 인정해보자는 거예요. 유리수. a에다가 n제곱에다가 지수의 유리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a의 2분의 1제곱이나 뭐 a의 4분의 3제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낼 수 있냐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에 의해 정의낼 수 있습니다.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을 해주면 a의 mn제곱이 될 텐데 지수 법칙이라 해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t 값이라 한다면 좌변 우변에 제곱을 해줘버리자. 그러면 t 제곱이 결국 a가 될 테다. 이 두 개를 곱하면 a가 될 텐데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것 중에 양수인 거 앞에 플러스가 있어. 생략돼 있는 거니까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것 중에 양수는 바로 루트 a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a의 2분의 1제곱하고 루트 a랑 동등한 거네. 의미상 동일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a의 4분의 3제곱이라는 것은 이 친구를 4제곱하면 결국 4분의 3제곱에다가 4제곱을 하면 a의 세제곱이 되는 것인데
뭔가를 4제곱해서 A의 세제곱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익히 거듭제곱근을 통해 또 배웠단 말이에요. 4제곱근 A 세제곱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두 개가 또 동일하다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냐면 A의 n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n제곱근 A겠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n제곱근 A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n이 홀수냐 짝수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항상 실수임을 유지하려면 A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홀수가 되고 짝수일 때 이게 음수가 돼버리면 그게 허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실수 체계에서 어떤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허수가 나와버리면 예외로 빠진단 말이죠. 물론 홀수이고 음수이면 성립합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리수에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우리 교집합을 보는 거야. 항상 유리수에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것이 양수일 때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실수 0이 아닌 실수에서 0보다 큰 실수로 또 축소됐습니다. 지수가 확장되면서 성립하는 개념은 성립하는 범위는 점점 줄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 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를 인정하고 유리수도 인정할 수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을. 그다음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참고사항으로 A의 n제곱에서 n이 여기 있는 n을 x 다시 말하면 실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에서도 성립하더라는 거죠. 선생님, A의 루트 2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나요? 라고 하면 우리가 수투에서 극한을 배우잖아요. 극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루트 2가 1.414거든요. 1.414 쭉쭉쭉 가는 거잖아. 예를 들어 2의 루트 2제곱은 값이 뭘까라고 했더니 2의 1승에서 2의 1승, 2의 1.4제곱, 2의 1.41제곱, 2의 1.414제곱 이런 식으로 루트 2에 가까운 숫자들을 점점 써보면 어느 한 값에 수렴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수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어느 한 값에 점점 가까워지더라. 점별선처럼 점점 근사해지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 실수조차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아니 인정할 수 있다고. 2의 루트 2가 어떠한 값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다가 실수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신 A가 항상 0보다 크다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알겠니? 양수일 때만 정의합니다. 그럼 얘들아 A의 n제곱을 n을 실수 x로 바꿔치기 하고 나서 이 값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지수함수야. 아시겠습니까? 그 지수함수에서 미시 0보다 커야 되는 이유는 지수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수가 확장되면 미수는 축소돼야 됩니다. 양수일 때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미시 0보다 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기 때문에 로그의 밑조건이랑 진수조건이 생기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로그 자체가 사실 지수 안에 들어가는 숫자, 지수 안에 들어가야 빛을 발하는 숫자라고. 로그 자체가.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흐름이 타당하다라고 너네가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도경이 알겠니? 도경이 맞지? 도경이, 진경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지수까지 확장했어요. 그럼 이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고
자,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간단한 계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해줘도 되겠죠? 여기 있는 거는 혼자 한번 해봐. 안 되면 그러니까 오늘 첫날이라서 니네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니네가 한번 이걸 해보고 좀 여기 있는 문제들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다 풀어줄 겁니다. 그런데 뭐 딱히 무리가 없어 이 정도는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직접은. 물론 너네는 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뭐 이런 거, 2번 같은 거는 한번 볼게. 집합의 19페이지 2번입니다. 집합 A가 X가 X는 256분의 1에 N분의 1제곱이 단 N은 0이 아닌 정수. 친구의 원소 중에서 자연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원소는 자 집합 해석하는 방법 까먹은 거 아니죠? 이 A라고 하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근데 X는 누구냐? 여기 있는 얘네를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X가 자연수인 것을 우린 찾아야 된다고. 그럼 이 256이 선생님 눈에는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2의 마이너스 8제곱으로 보여요. 256이. 형 맞지?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형은 왜?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56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8제곱이다. 거기에 지금 n분의 1제곱이 있으니 2의 마이너스 n분의 8제곱이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돼.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밑이 있으면 여기 있는 지수가 이 자체가 자연수잖아. 지금 2잖아. 2에 어떤 i가 오면은 얘 자체가 역시 자연수여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n분의 8이 이게 음수면 여기 음수가 살아있으면은 이 역수가 돼버린다고. 그럼 결국 마이너스 n분의 8이 양수여야 해. 양수.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여야 돼. 됩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분수 형태로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유리수로 남아버리면 거듭제곱근으로 빠져버려요. 안 되겠죠? 8은 n의 약수여야 돼. n은 8의 약수여야 돼. 그럼 1, 2, 4, 8 중에 음수입니다. 그 4개가 있겠네. 알겠습니까? 형 알겠니?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대소관계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4제곱근 5하고 3제곱근 2하고 6제곱근 6을 비교하고 싶은데 봐봐. 우리가 애매한 숫자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애매한 숫자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 양수일 때는 어떤 예외를 제외하기 위해서 다 양수일 때를 보시면 A하고 B하고의 대소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좌변 우변에 n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게 마땅하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n제곱을 했더니 이쪽이 커. 그러면은 이 값이 크면은 이 밑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밑만 따로 떼놓고 우하로 된단 말이에요. 얘네를 비교하기 위해서 4제곱, 3제곱, 6제곱 있으면 이 친구의 최소 공배수인 12을
다 12제곱을 해버려도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비교를 해도 12제곱을 해준 것끼리 비교를 해주면 큰 게 큰 거야. 알겠습니까? 큰 게 큰 거야. 오케이? 그래서 4, 3, 6이니까 다 12제곱, 12제곱, 12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도 된다.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 상태로 냅두고 보면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단원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곱셈 공식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 자, 6번 한번 볼게요. 6번 23페이지. 자, x라고 하는 것이 3의 x가 3의 2분의 1제곱이고 더하기 3의 3분의 1이네.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인데 3x 세제곱 마이너스 9x를 계산하래. 자, x가 나와있잖아. 세제곱을 물어보잖아. 그래 맞지? 그럼 선생님이 뭐 하겠다? 좌변우변의 세제곱을 해버리겠다. x 세제곱을 한번 구해보자. x 세제곱 구해버리면은 3의 이거 봐봐. 이 자체를 하나에 a 더하기 a분의 1로 받아들이란 말이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잖아. 마이너스는 그냥 역수인 거랑 똑같은 거야. 됐니? 그럼 a 더하기 a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은 어떻게 되겠니? 자, 계산 실수를 줄이려면 처음에는 선생님처럼 하세요. x 세제곱은 2i를 세제곱하는 거랑 똑같잖아. 식을 먼저 써. 숫자는 마지막에 대입하면 되잖아.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a분의 1 더하기 3a a 제곱분의 1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 됐죠? 근데 a가 3인 거야. 3의 세제곱 더하기 이거 없어지면 다시 3의 제곱 더하기 이거 없어지면 3인데 3, 3 곱하면 1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1. 이게 x의 세제곱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3배를 해주면 뭐 그냥 계산하라는 거야 숫자? 세배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9x를 하고 그럼 x 세제곱 해놓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3배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이니까 여기에 3배를 해줘버리자. 3x만 구해버릴게. 3x를 구해버리면은 얘는 3의 3분의 1승이니까 3의 3분의 4제곱 더하기 3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죠? 지수법칙이야. 미시 똑같으니까 3분의 1제곱이랑 곱하면 3분의 4제곱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이걸 빼줘. 빼주면은 귀찮네.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2제곱. 물론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해주려고 그럼 여기에 3배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3배.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을 다 구한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보자. 27에 9에 36에다가 37에다가 3의 마이너스 9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의 3분의 7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의 3분의 5제곱. 계산 귀찮은데? 계산 틀렸나? 3의 제곱
아니잖아. a가 3의 3분의 1제곱이잖아. a가 3이 아니고 a가 3의 3분의 1제곱이잖아. 이 아이 다 틀렸네. 맞지? a 세제곱 x 세제곱은 지금 간단히 써보면은 3 더 a 세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3a 마이너스 1승 더하기 a 마이너스 세제곱인데 a 자체가 지금 3의 3분의 1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a 세제곱은 이거 세제곱하는 거니까 이게 3이 나오고 a 마이너스 세제곱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세제곱 해버리면 이거 3분의 1이 나오고 이거는 3배의 a 더하기 a분의 1이니까 3 더하기 계산 귀찮은데 a 세제곱에다가 3a에다가 3a 마이너스 1승이니까 a 자체가 3의 3분의 1승이니까 이거 3의 3분의 4제곱 더하기 3분의 10 이게 3x잖아. 3x 빼면 없어지겠네. 자 보세요. 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3x 세제곱 마이너스 9x니까 3으로 묶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잖아. 그럼 x 세제곱 얘가 남아요. 근데 보시면은 a 자체가 지금 선생님이 a가 아까 3이 아니고 a가 3의 3분의 1제곱이잖아요. 맞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럼 a 세제곱은 3이네. 맞지? a 마이너스 3제곱은 3분의 1이네. 그치? 근데 얘가 뭐야? 얘가 3에다가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x잖아. 이게 x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빼는 게 우리 목표잖아. 그럼 얘랑 어차피 없어진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3이랑 3분의 1 만나면 결국 얘는 3분의 10만 남아요. 이게 3분의 10만 남아. 그래서 3배를 해주면 10이 되겠다고. 이런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뭐 다들 아시겠지만 7번 같은 유형은 a의 2x제곱이 3이면 그 1번 유형은 a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이거 계산하고 자,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지만 현선아 봐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a의 2x제곱이잖아요. 그럼 결국 뭐 하면 돼요? 정훈아 요거 계산하면 뭐 하면 돼? 이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 모양을 이용해야 된다고. 알겠니? 분모분자에 a의 x제곱 곱하면 되잖아. 분모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해버리면 결국 분모가 a의 2x제곱 마이너스 1로 빠질 것이고 여기 이걸 잘 봐야 돼.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얘네 두 개는 뭐다? 역수관계라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a의 2x제곱 더하기 1이 된다고. 그럼 답 나오죠, 그죠?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3이니까. 그 다음 얘도 봐봐.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a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자, 그럼 보시면 뭐 이거는 아까처럼 하면 되는데 이 4x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친구의 제곱이야, 그냥. 그 다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친구의 역수야. 됐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음수를 받아들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 8번. 기초부터 엄청 차근차근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5의 x제곱이 81이고 45의 y제곱이 243이에요. 그런데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5를 계산하래요. 물론 로그가 익숙하신 분들은 로그로 계산해도 되지만 아직은 지수 단원이니까 x분의 4라고 하는 것과 y분의 5는 사실은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81 자체가 3의 4제곱이고 243이 3의 5제곱이거든요. 맞죠? 그럼 내가 x분의 4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5의 x제곱이 3의 4제곱이고 우리가 실수 범위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게 5의 x제곱이 5가 3의 x분의 4제곱으로 얘가 이렇게 이항처럼 넘어갈 수도 있어.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등식인 이상 좌변 우변에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거든. 좌변 우변에 x분의 1제곱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x가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란 말 있을걸? 일단 뭐 분수 형태가 나오는 거 보니까 0이 아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 0이 아닌 거니까 우리가 좌변 우변에 x분의 1제곱 해주면 5라고 하는 게 3의 x분의 4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지수에 있는 것들도 이항처럼 계산해 줄 수 있다. 그 다음 결국 마찬가지로 얘도 45의 y제곱이 3의 5제곱이면 결국 45가 3의 y분의 5제곱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눗셈이 필요합니다. 왜?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결국 지수 위에 존재하는 숫자들이잖아. 지수 위에. 그럼 결국 내가 저희 뺄셈을 만들기 위해서는 5 나누기 45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3의 x분의 4 제곱 마이너스 y분의 5 제곱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왜? 봐봐.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은 아까는 자연수 범위 내에서는 없애주고 뭐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무조건 나눗셈 뒤에 있는 것이 지수의 빼기로 옵니다. 나누기 뒤에 있는 이 n이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로 온단 말이에요. 어떠한 숫자든 간에. 즉 분모에 있으면 그냥 빼주면 돼. 빼줘서 넘어갈 수 있다고. 됐니? 그래서 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서 이걸 나누겠다. 그럼 9가 나오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됐니? 이런 식으로 계산이 좀 자유로우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3개짜리가 나온다. 3개짜리가 나온다면 2의 x제곱이 3의 y제곱이랑 6의 z제곱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은 는 k를 넣는 겁니다. 는 k. 알겠습니까? 3개짜리 또는 2개짜리 나오는데 지네끼리만 똑같다고 어떤 구체적인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비례식, 어떤 관계식만 나와 있다면 비례식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2의 x 대 3의 y 대 6의 z는 1대 1대 1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비례식이 남아있으면 는 k 놓겠다고. 그럼 내가 이걸 풀었어야 돼. 2의 x제곱은 k 3의 y제곱도 k 6의 z제곱도 k.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다. 여기 있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은 지수 자리에 있는 거니까 2가 k의 x제곱분의 1 3이 k의 y분의 1제곱 6이 k의 z분의 1제곱이잖아.
덧셈을 만들어주려면 곱하면 되고요. 빼기를 만들어주려면 여기 나눠주면 돼요. 이 두 개를 먼저 곱하세요. 그러면 k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이 결국 6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 빼기 z분의 나누면 된단 말이야. 답은 1. 누가? k의 2i가 1인 거니까 얘는 0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수 위에서도 가지고 놀아야 된다. 준호는 알겠니? 형 알겠니? 모르겠지? 알겠어? 자, 진도는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하는 거 지금 한번 해보세요.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에 51-2번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53-2번 그 다음에 54번 그 다음에 57-3번 그 다음에 60-2번.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 너네가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인지 한번 볼게요.
54 하니까. 어디야 어디야? 나 부산했어? 뭐야 정님 쓸데없는 거 하고 있어. 다 했어 앞에 거? 시킨 거? 가봐들아. 거의 뭐 곧잘 하네. 앞단원이 그런가? 자, 보세요. 자, 니네가 푼 방법들도 맞겠지만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봐봐. 2보다 큰 자연수 51-2번입니다.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2보다 크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n-1의 n제곱근 중 실수가 an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근데 a3, a4, a5, a6야. 직접 계산 안 해도 그냥 홀짝 음량만 따져도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응? A3 봐봐. n이 3일 때야. 근데 이 아이가 홀수가 들어가면 n의 홀수가 들어가면 이 친구는 짝수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예요? 이때 A3나 A5일 때는 여기 있는 숫자가 양수라고. 내가 이런 걸 왜 체크하냐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 얘가 홀짝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3, 5가 들어가면 얘가 짝수니까 다 양수로 빠져버린다고. 근데 4, 6 같은 경우는 이게 홀수 제곱이 돼버려서 여전히 음수예요. 답 2네. 양수의 세제곱근 실수 1개, 음수의 4제곱근 빵개, 1개, 빵개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뭔가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따질 때에는 이게 양인지 음인지 홀인지 짝인지가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53-2번 실수 A, B에 대해서 A는 2의 세제곱근이다. 그럼 A는
세제곱근이다. 실수라 했잖아. 그 다음에 루트 2는 b의 4제곱근. 루트 2는 4제곱근 b.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이잖아.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a 세제곱은 2i 세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2겠네. 그 다음에 b 세제곱은 뭐예요? 얘가 2의 2분의 1제곱이고 얘가 b의 4분의 1제곱이니 세제곱을 만들려면 좌변의분의 6제곱을 해주면 되잖아. 8이 나오겠네? 아, 뭔 소리야. 12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2의 6제곱이 나오겠네? 2의 6제곱 32 됐죠? 그냥 시킨 대로 해줄 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아, 54번 있구나. 54번 보세요. 2부터 n이 100 사이에 있는 자연수 n에 대해서 100 사이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세제곱근 3의 5의 제곱의 2분의 1제곱이 어떤 자연수에 뭔지 몰라. K에 n제곱근이 되게 하래. 그때 그 n을 구하래.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뭔가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내가 x라고 한다면 x를 n제곱하면 a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의미가 그렇잖아. 정의가 그렇잖아요. 얘가 k의 n제곱근이라면 얘를 좌변 우변에 n제곱을 했을 때 k가 나오지 않겠니? 맞습니까? 끝났네. 3에 세제곱근 5이니까 3분의 5제곱이고요. 2분의 1제곱 들어가면 6분의 5제곱에 n제곱을 한 것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6을 죽여줘야 될 거야. n이. 따라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6의 배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16개. 그럼 이 문제는 이런 잡다한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누군가의 n제곱근이면 바꿔 말하면 얘를 n제곱하면 k가 되는 거야. 뭔가의 n제곱근이 x라면 x를 n제곱하면 a가 된다고. 거꾸로 얘기해서. 됐습니까? 계속 선생님이 처음 설명할 때부터 강조하는 내용이야. 자, 한 장 넘겨봐. 그 다음에 57-3번 뭐 이런 류의 문제는 지금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 선생님이 이걸 볼 때는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인 거야. 맞습니까? 그냥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x의 2분의 세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은 얘 기준에서 세제곱한 거하고 똑같아. 따라서 x 더하기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배에 2개 곱한 거 역수에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지금 뭐하고 있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이거 지금 1학년 때 배웠던 곱셈공식 쓰고 있는 거야. 주체가 2분의 1제곱 1분이라고. 됐죠? 그 다음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x의 제곱에다가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 얘가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를 똑같은 과정을 한번 더 거치면 제곱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얘 입장에서 얘는 4제곱이니까요. 제곱의 제곱을 해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다들 하셨을 거고
자, 60번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휴식하고 수투 교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60번 보시면은 양수 A에 대해서 A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의 5제곱 더하기 1분의 1. 지금 계속 분모의 지수가 하나씩 커지고 있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는 커지고 있는 거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끝났습니다. 자, 봐봐. 뭔가 지금 닮아 있잖아. 이렇게 대칭돼 있잖아. 계산의 형식이. 뭐 항상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야. 식을 보는 눈을 가져. 마이너스 5제곱이고 5제곱이잖아. 얘네가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얘를 분모분자에 A 5제곱 한번 곱해볼게. 분모분자에 G랑 똑같은 거. 그럼 1 더하기 A 5제곱분의 5가 나와. A 5제곱이 나와. 끝났네. 얘랑 분모가 짝꿍이잖아. 그 다음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언제까지? A 1제곱, A 마이너스 1제곱, A 1제곱 5개씩 5로 빠지고 여기 A 0제곱 더하기 1분의 1 하나, 2분의 1 하나 있는 거야. 다음은 2분의 11. 5개가 짝으로, 쌍으로 2개씩 만나서 1로 바뀌고 가운데 A 0제곱 하나 있는 거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보는 눈을 키워서 계산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숙제를 내줄게요. 숙제는 62번까지 배우면 돼. 맨 처음부터. 그 다음에 센을 내줄 건데 센은 그 대신에 한 타이밍 늦게씩 내줘. 예를 들어 로그 할 때 지수. 왜냐면 같이 나 한 번에 하면은 너무 또 까먹을까봐. 오늘은 그래서 니네 공부가 엄청 많을 거야. 왜냐면 수투도 수투대로 또 그 숙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어쨌든 기본적인 계산을 위해서 62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